경기도 외곽 용살리. 봄이 오면 논에 물이 차고 여름이면 초록 벼가 출렁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지만 시간은 이곳에서 천천히 흘렀습니다. 고속도로 소음도 도시의 번잡함도 닿지 않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53년을 살았습니다. 22살 중매로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남편 박용기는 과묵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농사를 지으며 살림을 일궜습니다. 3만 평 땅은 남편의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지만 그걸 일구고 지킨 건 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민수, 민정, 민호. 수님은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논에 나가 일했습니다. 오후엔 이웃집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남편이 트랙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 날부터 혼자 논에 나가야 했습니다. 새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수님은 말을 아꼈습니다. 불평도 하소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일을 했습니다. 손이 튼 채로 설거지를 했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밭을 갈았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민수는 서울대학에 갔습니다. 수님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땅 일부를 팔았습니다. 민정은 경기도 대학을 나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민호도 대학에 갔지만 중퇴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고 수님은 또 땅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명절에 오면 비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줄었습니다. 민정은 강남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의사였습니다. 명절에 오면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빠만 땅 받을 거예요? 저도 딸인데 왜 차별이에요? 수님은 그냥 웃었습니다. 민호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때마다 수님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수님은 묵묵히 돈을 보냈습니다. 나중엔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소문으로 들으니 도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님은 혼자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명절엔 잠깐 들렀다 가는 자식들, 손주들 얼굴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였습니다. 마을 이장 김철수가 가끔 들렀습니다. 수님 씨, 괜찮소? 네, 괜찮습니다. 자식들 소식은? 잘 지내는 모양입니다. 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멀리 논이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2025년 2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 경기도 용살리 일대 첨단산업단지 개발 확정. 텔레비전에 용살리 지도가 떴습니다. 수님의 땅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핵심 부지였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 토지 보상금은 평당 66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수님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만 평? 평당 660만 원. 198억. 정확히는 200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수님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평생 일군 논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뉴스 봤어요? 어머니 땅이 개발된대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더구나. 어머니, 제가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보상금 절차 같은 거 복잡하니까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래, 천천히 오너라. 전화를 끊자마자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땅 보상금 나온대요? 그런 모양이다. 어머니, 이건 공평하게 나눠야 해요. 저도 딸인데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모레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민우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우예요. 급하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번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수님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과자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 통장 사본, 그리고 몇 장의 메모지. 수님은 그것들을 천천히 꺼내 탁자에 펼쳤습니다. 2018년 9월 민수가 어머니 몰래 땅을 담보로 5억을 대출받았던 서류. 은행에서 확인받은 사본이었습니다. 2021년 3월 민정이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 시골 늙은이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요양원 알아봐. 땅 팔아서 비용 충당하면 돼. 2023년 11월 민호가 몰래 집에 침입해 토지 문서를 찾던 CCTV 영상 파일. 이웃 철수가 설치해준 카메라였습니다. 수님은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고 찬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인이? 고모.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고모가 부탁 하나 하려고. 시간 되면 한번 내려올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언제 가면 돼요? 급하진 않다. 내가 편한 날에 오면 된다. 고모, 혹시 땅 보상금 때문에 그러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 그것도 있고. 윤희는 수님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수님의 남동생 딸로 어릴 적 집안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을 수님이 대줬습니다. 윤희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서울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윤희야. 수님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논에 물이 고였습니다. 저 땅을 53년 동안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땅만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큰 힘과 용기를 준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사흘 후 민수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좁은 마을길을 지나 수님의 집 마당에 섰습니다. 민수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수님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배고프지? 밥 먹어라. 어머니, 밥은 나중에 먹고요. 일단 중요한 얘기부터 해요. 민수는 거실 탁자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상금 관련 법률 자료, 부동산 시세표,
세금 계산서였습니다. 어머니, 보상금이 2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세금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세무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절세 방법이 있대요. 그래, 네. 근데 그러려면 명의를 좀 분산해야 해요. 저랑 민정이 민호 앞으로 미리 증여하는 형식으로요. 수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나눠 갖겠다는 얘기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노후 자금은 당연히 남겨드리고요. 근데 어머니 혼자 200억을 다 쓰실 순 없잖아요. 저도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 남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벌써 왔네? 어머니 혼자 구슬리려고? 무슨 소리야? 나는 어머니 도우러 온 거야. 도와? 자기 배 채우려고 온 거지. 민정은 탁자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미 증여 계획까지 짜왔네. 어머니, 이거 사기예요. 오빠가 다 가로채려는 거예요. 야, 민정아. 왜? 틀린 말이야? 평생 아들만 챙기더니 이럴 줄 알았어. 수님은 여전히 차만 따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민정은 수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딸이에요.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3분의 1씩 나눠야 공평해요. 너도 돈이 필요하니? 필요하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남편 사업도 확장해야 하고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어머니 명의 땅으로 사업 자금 대출도 받았어. 사실상 내가 관리해온 땅이라고. 어머니 동의도 없이 대출 받은 거 나도 알아. 그거 횡령 아니야? 두 사람이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부엌으로 들어가 과일을 깎았습니다. 칼질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는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형과 누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역시 다들 왔네. 냄새 맡고 다 모였어. 민호야, 너 왜 이 모양이야? 왜긴 왜야. 빚 때문에 미치겠어. 민호는 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5억만 주시면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제발이에요. 일어나거라. 안 일어나요. 진짜 이번 주 안에 돈 못 갚으면 저 죽어요.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도박빚 갚으려고? 어머니 돈을? 너는 뭐 달라? 명품백이나 사려고 달라는 거면서. 뭐라고? 다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 누가 더 어머니를 챙겼는지, 누가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수님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식었습니다. 그녀는 찬 차를 마셨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싸움이 잠잠해졌습니다. 민수가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우리끼리 합의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 처리합시다. 저희가 변호사 선임할게요. 변호사? 네. 재산분할 소송이요. 법원에서 공정하게 나누는 게 나아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어차피 유산은 자식들 거잖아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 몫은 꼭 받아야 해요. 수님은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변호사 선임하셔야 해요. 그래야겠구나.
저희는 내일 서울 가서 법무법인 찾아볼게요. 그날 밤 세 자식은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수님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루에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자식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민정이 자전거를 처음 탄 날, 민호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자던 날, 수님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서둘러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변호사 선임하면 연락드릴게요. 빨리 진행합시다. 시간 끌수록 손해예요. 어머니도 변호사 꼭 구하세요. 차가 떠난 뒤 수님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봄인데도 겨울 낙엽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비지를 하는데 이웃집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수님 씨, 자식들 갔소? 네, 갔습니다. 얼굴들이 안 좋던데. 무슨 일이요? 별일 아닙니다. 철수는 수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50년 넘게 이웃으로 살며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됐습니다. 보상금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욕심 부리는 모양이구만. 욕심이라고까지는. 수님은 말을 흐렸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님 씨, 당신은 평생 자식들한테 다 퍼줬소. 이젠 당신 생각도 좀 하시오. 그래야겠지요. 변호사는 구했소? 조카딸 윤희가 이번 주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 잘 됐소. 윤희가 똑똑한 애니까 잘 도와줄 거요. 철수는 수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낙엽을 모아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윤희가 내려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녀는 수님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모, 왔구나, 윤희야. 고모, 얼굴이 좀 상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다.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님은 차를 내왔습니다. 윤희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모,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히요. 수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온 일, 서로 싸운 일,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한 일. 윤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고모, 그 땅은 고모 단독 명의죠? 그렇지. 그럼 법적으로 고모가 전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계세요. 유언으로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안 줘도 되나? 네. 유류분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것도 고모가 생전에 기부하시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요. 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한 푼도 안 주면 법적으로 문제 없니? 없어요, 고모. 고모 재산이에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열어 과자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겠니? 상자 안의 서류를 보고 윤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위조 대출 서류,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파일. 고모, 이게 다. 응, 다 진짜야. 윤희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의 눈으로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고모, 이 사람들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결심했다. 한 푼도 안 줄 거야. 윤희는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고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모,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수님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윤희야.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논이 보였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통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이었습니다. 원고는 박민수, 박민정, 박민호. 피고는 박수님. 청구 내용은 피상속인 생전 재산의 공정한 분배였습니다. 수님은 통지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윤희가 옆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고모, 애들이 본격적으로 법정 투쟁을 시작했어요. 고모가 생전의 재산을 불공정하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까지 했어요. 가처분? 고모가 땅을 함부로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법원이 받아들이면 고모 재산이 동결돼요.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의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농부들이 기계로 일했습니다. 옛날처럼 허리 굽혀 손으로 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희야, 가처분 막을 수 있니? 네. 제가 고모 재산권을 입증하면 돼요. 그리고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모, 저도 이제 맞소송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맞소송? 네. 민수 오빠 위조 대출건으로 사기 고소, 민호 오빠 절도 미수 고소. 방어만 하면 안 돼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아직 아니야. 하지만 고모, 일단 법정에서 다 보여줄 거야. 그 다음에 생각하자. 윤희는 수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고모는 차분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고모. 고모 뜻대로 하세요. 한 달 후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정법원 제3호 법정. 수님은 윤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원고석엔 민수, 민정,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서울 유명 로펌에서 나온 강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제1의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입장 진술하십시오. 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피고 박수님 씨는 현재 75세 고령으로 2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단독으로 관리하기엔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윤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는 건강하고 판단력이 온전합니다. 이에 기각. 계속하십시오. 강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자녀로서 평생 효도해 왔습니다. 특히 원고 박민수 씨는 피고의 농사일을 돕고 생활비를 송금해 왔으며 수님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제가 집안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댔고 집 수리도 제가 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네, 송금 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윤희가 반대 신문했습니다. 증인, 그 송금 내역이 지난 20년간 총 얼마입니까? 대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5천만 원으로 20년간 효도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한 달에 20만 원 꼴인데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마음은 법정에서 증거가 안 됩니다. 민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딸로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들만 챙기셨어요. 땅도 아들 앞으로 물려주려고 하셨고, 증거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최근 10년간 피고를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명절 때. 정확히 몇 번입니까? 한 20번 정도. 10년간 20번. 1년에 2번도 안 가셨네요.
그런데 효도했다고 하십니까? 민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는 증인석에 서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 불가 통보를 냈습니다. 실제로는 도박비 때문에 법정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 입장 진술하십시오. 윤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수림 씨는 해당 토지의 합법적 단독 소유주입니다. 고인이 된 배우자로부터 정당하게 상속받았으며 50년 넘게 관리해 왔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생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아직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근거한 소송은 부적절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피고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수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님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작은 체구가 큰 의자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의사가 있습니까? 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수와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제 자식이지만 저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힘으로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대학 보냈고 결혼시켰고 사업 자금 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의 호통에 민수가 다시 앉았습니다. 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전화도 1년에 몇 번 안 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돈이 나온다니까 갑자기 효녀가 됐습니다. 민정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언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수님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윤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이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출 위조 서류입니까? 네. 원고 박민수 씨가 2018년 제 동의 없이 제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고 박민정 씨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시골 늙은이는 요양원에 보내자. 땅 팔아서 비용 충당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원고 박민호 씨가 2023년 11월 제 집에 몰래 침입해 토지 문서를 훔치려 한 CCTV 영상입니다. 재판장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가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원고석의 세 남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 땅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제 땅은 저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됩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피고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계획입니까? 수님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부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 장학금, 노인복지센터, 도서관 건립에 쓰겠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들이 외롭지 않게 우리 마을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일 없게.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하겠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는... 수님은 민수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수님은 민정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민호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수님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윤희가 물었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수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고모, 정말 잘하셨어요. 그 사람들 표정 봤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야.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야. 둘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거리가 차창 밖으로 지나갔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요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용살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시골 하늘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이장 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수님 씨, 법정은 어땠소? 잘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철수는 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수님 씨, 후회는 안 하시오?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잘하셨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논에서 풀 냄새가 났습니다. 수님은 처음으로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판결일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수님은 용살리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이웃과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수님 씨, 소문 들었소? 땅 보상금 전부 마을에 기부한다면서요? 아직 판결 전입니다. 그래도 대단하시오. 자식들 놔두고 마을을 선택하시다니. 수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마을 이장 철수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수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에 큰 기회가 왔습니다. 장학재단, 노인복지센터, 도서관.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젊은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서관은 어디에 지으면 좋을까요? 마을 입구 빈터가 좋겠소. 아이들이 학교 오가며 들를 수 있게. 노인복지센터는요? 마을회관 옆에 지으면 되겠소. 기존 시설하고 연계해서. 수님은 구석에 앉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마을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김미영이에요. 아, 미영이. 많이 컸구나. 할머니 덕분에 저 대학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아서. 수님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내가 장학금을? 네. 할머니가 익명으로 주신 거 나중에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수님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5년 전 마을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고등학교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수님이 조용히 돈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였구나. 네. 할머니 덕분에
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우리 마을 학교로 발령 났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할머니처럼 아이들 도울게요. 수님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그날 밤 수님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쏟은 헌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조용히 베푼 작은 도움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미영처럼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판결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입니다. 어머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수님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오너라. 다음 날 민수가 홀로 찾아왔습니다. 외제차도 정장도 없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타고 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라. 고맙습니다. 민수는 차를 마시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님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에서 증거 보고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알았어요. 어머니 서명 위조하고 땅 담보로 돈 빌리고 제가 미쳤었어요. 수님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어머니는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용서해달라는 말 못하겠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수님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판결 나오면 어머니 결정 따르겠습니다. 이해 제기 안 할게요. 민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너 밥은 먹었니?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못 먹었어요. 앉아라. 밥 차려줄게. 수님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장을 열고 밥을 퍼고 국을 데웠습니다. 민수는 탁자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민수는 손을 떨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민수는 밥을 먹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수님은 맞은편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네, 어머니. 민수가 돌아간 뒤 수님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틀 후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도 홀로 왔습니다. 명품 가방도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소박한 옷을 입고 맨 얼굴로 왔습니다. 어머니, 민정은 마당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님은 마루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어머니한테 받기만 하고 감사한 줄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도 안 했어요. 수님은 민정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들어와. 차 마시자.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정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 반성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자주 올게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주 와라. 혼자 사는 거 외롭다.
민정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네,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아니, 더 자주 올게요.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도박 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님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판결 전날 윤희가 전화했습니다. 고모, 내일 판결 나와요. 긴장되세요? 아니, 괜찮다. 고모,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 오빠가 소송 취하했어요. 민정 언니도요. 그랬구나. 고모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밥만 줬어. 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모,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것 없다. 그냥 어미 노릇한 거지. 판결일이 밝았습니다. 수님은 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윤희만 함께했습니다. 원고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피고 박수님 씨는 해당 토지의 합법적 소유주이며 재산 처분권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습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복도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 민정, 민호. 그들은 줄을 서듯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판결 승복합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민호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님은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아직은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세 자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다. 너희가 적어도 후회는 하고 있다는 것. 수님은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할 거다. 땅 보상금은 마을에 기부한다.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세 자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작은 아파트 하나 남겨둘 거다. 거기서 살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올 수 있게. 진짜 딸로, 진짜 아들로 올 수 있게.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손주들. 수님은 가방에서 작은 통장 2개를 꺼냈습니다. 지은이랑 준혁이한테 줘라. 학비 정도는 되게 넣어뒀다. 민수가 통장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손주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수님은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윤희가 뒤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님은 돌아봤습니다. 세 자식이 여전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고모 어떠세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응, 좋다. 수님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모, 진짜 대단하세요. 끝까지 원칙 지키시면서도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문을 닫으면 안 되지.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윤희는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의가 뭔지, 용서가 뭔지. 배울 것까지야. 아니에요. 진짜 배웠어요. 차를 타고 용살리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초록으로 물들고
새가 날았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돈이 아니라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한 달 후 수님은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민수와 민정이 도왔습니다. 짐을 옮기고 가구를 배치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머니, 침대는 여기 놓을까요? 그래, 거기가 좋겠다. 커튼은 이 색으로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해라. 그들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오지 못했습니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연락만 왔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이사가 끝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님이 차린 소박한 식사. 민수와 민정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밥이 정말 맛있어요. 그냥 평소처럼 했는데 평소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제가 잊고 있었네요. 식사 후 민정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는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 앞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수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민정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제가 이제 제대로 할게요. 수님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자식들이 떠나고 수님은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 시골집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할머니, 통장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별것 아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꿈꾸던 유학 갈 수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할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할머니 뵙고 싶어요. 그래, 오너라.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6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용산리 논의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확의 계절이었습니다. 수님은 용산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도서관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한옥의 곡선을 살려 마을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박수님 도서관. 건물 앞 표지석에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고집했습니다. 도서관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어르신들, 젊은 부부들, 아이들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단상에 수님이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이 긴장됐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수님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생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수님은 도서관을 둘러봤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가난해도 공부할 수 있고 외로워도 책과 함께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님은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달려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만지고 책을 펼쳤습니다. 밝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이었습니다. 고모, 정말 멋져요. 고모가 이루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지. 윤희는 고모를 꼭 안았습니다. 고모,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서관 구경을 마치고 수님은 마을을 걸었습니다. 논길을 따라 걷는데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53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이젠 자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마을회관 옆에 새로 지어진 노인복지센터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 여기 오시오. 철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님은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식당, 운동실,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웃으며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게 됐소. 저도 여기서 편하게 지낼 겁니다. 그럼 서울은? 가끔 가죠. 손주들 보러.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소. 여기가 고향이니까. 그날 저녁 수님은 예전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젊은 귀농 부부가 샀습니다. 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됐다. 수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수님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민정이 보낸 반찬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돼 있었습니다.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사랑해요. 수님은 편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다음 주 일요일에 가족들 다 모여서 어머니 댁에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래, 오너라. 지은이랑 준혁이도 데려갈게요. 그래. 밥 차려줄게. 전화를 끊고 수님은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가족 모임. 예전과는 다른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이는. 토요일 민정이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와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준혁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많이 컸구나. 할머니 덕분에 제가 좋은 고등학교 갔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한다. 민정은 장을 잔뜩 사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 해드릴게요. 내가? 네. 요리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 민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능숙하게 요리를 했습니다. 준혁은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요리 진짜 늘었어요. 할머니 생각하면서 매일 연습했대요. 수님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수님은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잘했다. 정말요? 민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구나.
어머니 생각하며 배웠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 그리워서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님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우리 행복하자. 네, 어머니.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가 아내와 딸 지은이를 데려왔습니다. 민정은 남편과 준혁이와 함께, 민호는 오지 못했지만 영상통화로 참여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화면 속 민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네. 도박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몸 조심해라.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와 준혁이는 할머니 옆에 착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유학 준비 중이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주신 장학금으로 꿈을 키우고 있어요. 준혁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학교 다니면서 꿈을 찾았어요. 나중에 선생님 되고 싶어요. 선생님? 네. 할머니처럼 남돕는 사람 되고 싶어요. 수님은 손주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수와 민정이 함께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응. 맛있다. 정말 다행이에요. 식사 후 수님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모두가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희가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민수와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란 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천천히 조금씩 쌓아가는 거야. 수님은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하자.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평생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화면 속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곧 서울 올라갈게요. 어머니 자주 뵐게요. 수님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조심해서 가거라. 문이 닫히고 수님은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가족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님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돈과 싸웠고 자식들과 싸웠고 세상의 편견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땅을 잃었고 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존엄을 되찾았고 자식들의 진심을 얻었고 마을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박수님이라는 한 사람으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이었습니다. 고모, 뉴스 보셨어요? 고모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수님은 윤희가 보낸 기사를 읽었습니다. 용살리의 기적 마이너스 200억 보상금을 마을에 기부한 할머니의 선택. 기사는 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법정 투쟁, 그리고 기부 결정까지.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요즘 이런 어른 계시다니 감동이네요. 저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수님은 댓글을 읽으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윤희야,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럽다. 고모,
고모는 영웅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영웅은 무슨,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수님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님은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76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엔 앞으로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용산리 방문, 도서관 자원봉사,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 민호 서울 올라오면 같이 저녁, 내년 봄 마을 텃밭 가꾸기, 하나하나가 소박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수님은 수첩에 새로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사랑하는 법 배우기. 수첩을 덮고 수님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박수님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다는 것을,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존엄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수님은 잠들었습니다.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어르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